6월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임신간거 옥중투쟁 1537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 6월 12일은 대구 관문시장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K방역을 준수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대구 시민들이 나와주셨고, 특히 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대구시당과 대구시 동지들, 또 자유우파 국민들이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정성을 다해서 현수막을 붙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문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제가 장보기 행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연호를 해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그 투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영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지들이 굉장히 마음이 그동안의 투쟁이 조금이나마 보답받는 그런 입장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대선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당원 이준석을 대표로 소위 말하는 뭔가 움직임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결과는 여론조사에 전혀 다른 결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과연 어느 쪽에서 이준석이 당대표였는데 왜 그렇게 좌파들이 좋아하죠? 그것이 뭔가 보이지 않는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준석은 청년 정신으로 이 국가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또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실질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우리가 독재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다 독재 정권이라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도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전제 국가로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 나와서 문재인 독재 정권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 좌파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그 4년 동안 우리는 그 실체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사회주의 역사로 바꾸는 그 일에 매진했던,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반동의 세력이 나타난 겁니다. 반동 세력한테 반동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반체제 세력들한테 반체제라 얘기하지 못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꼼수입니다. 국민 속임 수밖에 안 된다. 제가 항상 예측을 많이 하고 어떤 상황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오랜 동안 정치를 했었고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일반 국회의원들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야 했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러한 개혁 작업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으로 보면은 판이 보입니다. 또 좌파들의, 제가 협상을 하면서 좌파들하고 워낙 많은 협상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 가까이 전에 벌써 야권 통합의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 야권 통합은 아무튼 지금의 국민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냐. 단지 야권, 바깥에 있는 국민의 힘을 제외한 야권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1차적으로 야권 통합을 통해서 지금 각 정당들이 이제 새로운 신생정당도 있고 우리 같이 4년 된 정당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들의 대표 주장, 후보들을 빨리 가시화를 좀 시켜라. 또 그 정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7대 강령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확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 또 서민과 함께하는 정당, 또 국민의 아픈 것을 함께 이루는 그러한 정당, 자유 한미 동맹을 통해서 또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해서 자유 통일, 또 선진국가의 진입,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들 강령에서 발표를 했고 지난 총선 때도 공약으로 했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가치는 분명하게 또 하나 다른 정당하고 다른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촛불 쿠데타의 권력 창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파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승리를 해도 그냥 소위 말하는 좌우 연정 정도 갈 정도지 이 체제를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대선 체제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했고 내일부터 당대표인 제가 전국 투어를 갑니다. 당원들과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민생 투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 드리기 투어를 저희들이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전국에 일주일에 10곳 가까이를 다닙니다. 일주일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국민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들어보고 또 우리 당으로 가서는 조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을 재점검하고 대선 체제의 치밀한 계획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공당이고 절차적으로 우리 공화당에 이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쯤 대통령 후보를 가시화시킬 건지 까지도 저희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권 통합, 저희 국민의 힘을 제외한 1차 야권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미스 트롯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다른 신생정당이나 또 다른 있었던 그 정당들이 좀 더 정당답게 또 가시적으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을 했고 대통령 후보는 당의 절차에 따라서 후보를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통합, 소위 애국세력, 자유우파 애국세력을 통합을 하고 그 통합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통합 요청을 할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그 통합을 거부하면은 국민의힘이 분열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절차를 저는 이미 6개월 전에 발표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총선을 치르면서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느낌이 많았을 겁니다. 정당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공화당은 40만 당원이 넘었었고
5만 5천 명의 책임당원을 가진 공당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으로 당원이 제일 많은 제3의 정당입니다. 원외 정당이라는 것 외에는 당원이 가장 많은 제3의 정당이고 그 제3의 정당의 파워가 그냥 일반 정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거짓 탄핵의 진실 정의투쟁 또 그 진실 정의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척결을 요구하는 그러한 정당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의 이 가치는 뭐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 구출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가 거짓이고 불이기 때문에 진실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힘들더라도 힘든 4년의 투쟁을 했고 초창기 처음에 대한애국당 2017년 8월 30일 날 대한애국당 창당에 비해서 무려 50배가 늘었습니다. 당원수가.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실체다. 매주 여러분들 몇천 명, 3천에서 5천 명, 서명대, 집회가 있는 데는 한 3천, 집회가 없을 때는 한 5천 명의 당원이 해주고, 5월달까지, 1월부터 5월까지 22만 명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요구를 해서 이미 2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이 국민들이 한자 다 자기 이름을 써서 사인을 해서 했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입당하신 분만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책임당원, 돈 내는 책임당원이 10,000명이 넘게 입당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무서운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 계기만 국민들이 이 잘못된 지금의 현실을 깨달으면은 국민 스스로가 국민의 주권, 소위 말하는 이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을 하기만 하면 우리 공화당은 바로 수권 정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소리나 어떠한 정치 야욕에 의한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서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고 당당하게 야권 통합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 경쟁을 통하면은 다음 대선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일부 세력들 50만 당원을 가진 정당을 극우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우리는 극우 행동을 폭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경찰한테 당하기만 당하고 폭력 한 번 행사하지 않고 무저항, 무폭력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비폭력으로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단지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좀 더 목소리를 강하게 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분열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힘이 분열 세력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 후보가 붙으면 야권 단일 후보가 이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혁신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촛불 쿠데타에 대한 반격이고 혁명입니다. 제2의 탄핵이 아니라 제2의 올림픽혁명과 같은 제2의 혁명을 우리는 이뤄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은 야권,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 단일 후보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겁이 많고 무능력하고 용기 없고 좌파들한테 불종하는 그러한 국민의 힘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충고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충고일 수가.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많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탈당거치가 있습니다. 그냥 자유우파 국민은 50%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버리고 우리 공화당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을 국민의힘과 견줄 수 있는 자유우파, 정통 이제 보수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 국가 간의 확실한 국회의원, 또 거짓과 불의에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공화당에 수도 없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는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문을 두들겨 주십시오. 언제라도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일정부터 긴급 급박하게 이제 돌아갑니다. 민심의 바다로 당대표가 먼저 뛰어들겠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특히 가장 어려운 시장 또 자영업자 분들의 전국의 특히 영남권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영남권과 수도권을 왔다 갔다 충청권까지 포함해서 하면서 많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일 날 아침 8시부터 경북 포항 일정이 있습니다. 15일 아침 8시에 포항 오천시장, 오전 11시에 포항 죽도시장, 오후 2시 반에 포항 흥해시장, 각 시장마다 2시간씩 제가 모문연서 시장 상임분들의 여러가지 민심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냥 연설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행사도 같이 하면서 이 중국 폐렴에 지쳐 계신 많은 국민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6일은 경남 지역 방문입니다. 오전 9시에 고성시장, 오후 11시, 오전 8시에 고성시장입니다. 오전 8시에 경남 고성군의 고성시장, 오전 11시에 마산 어시장, 오후 2시 반에 양산 남부시장, 또 오후 6시에 양산 이마트 앞 문화행사, 6월 18일 날은 다시 경북 지역에 오전 8시에 경산 자연시장, 오전 11시에 칠곡 양록시장, 오후 2시 반에 문경 전촌시장을 방문하겠습니다. 또 6월 19일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근무하셨던 문경 서부 심상초학교, 지금 문경 초교입니다. 초등학교 방문을, 청문각을 방문하고 오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문경 세제공원에서 문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전국 투어가 국민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우리 당원에게는 자부심을, 또 많은 자영업자나 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 공화당이 함께 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7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전 세계에 발붙일 곳은 없어졌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벌써 지난 총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 반공산주의 블록, 반중 블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반중 블록의 중요한 점은 아무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또 대만, 홍콩 자유화 세력, 호주, 또 이런 나라들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을 해서 중국의 소위 말하는 경제 속국화, 또 문화 속국화, 군사 속국화에 대항해야 된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소위 좌파제 정권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위험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많고, 또 그 사회주의 연방제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후보 때 거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들의 거짓에 속아서 나쁜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이제라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반중 블록을 형성해야 됩니다. 특히 시진핑의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자학원, 차이나타운, 또 중국 관련 무슨 뭐 이름을 여러 가지 짓습니다. 똑같은 침탈입니다. 영토 침탈이고 문화 침탈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중 투쟁을 강력하게 거행하고, 또 저에 대한 이상한 뭐 친중 프레임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공화당이 지금 하고 있는 한미동맹 중심의 이 반중국, 반중 블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가식적으로 그러한 집회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집권정당 혹은 수권정당 혹은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6월 10 오늘부터 모든 준비를 11월 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100일 전에 선거 시스템을 완벽하게 조직화, 또 재정 문제, 또 국민들의 인식 변화, 우리 공화당의 변화, 우리 공화당에 드씌워진 잘못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극복,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에서 바로 빨리 정비를 빨리 끝내고 우리 공화당과 빨리 테이블에 앉아서 야권 대통합, 국민의힘을 제외한 1차 야권 대통합의 논의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방법까지 6개월 전에 다 제시를 했고, 그 부분이 제가 지난 대구 집회, 6월 12일 대구 집회에서도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는 수권 정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뭉치면 이깁니다. 국민의힘이 자유파 국민을 배신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파 국민들이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자유파 국민의 애국심과 역사, 정체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싸우면, 또 저들과 하면은 국민의힘은 이길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소위 말하는 친중 친북 사회주의자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내일부터 투어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에 3번 내지 4곳을 다니고 4번 4일을 하고 하루에 3곳 정도를 다닙니다. 그럼 일주일에 최소한도로 10곳 정도를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자원봉사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튼 당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민원실을 통해서 비서실에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유튜브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공화당의 당원분들이 포항 15일날 포항이면 포항에 고향을 둔, 포항 울릉도에 고향을 둔 분들은 다 포항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16일날 고성, 그 다음에 그 마산 어시장, 마산, 양산 이렇게 방문할 때는 고성, 마산, 양산에 고향을 둔 분들이 다 함께 투어에 참여를 해주셔서 하루라도 고향 찾기 활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일날은 경산, 경북의 경산,
칠곡, 양목, 칠곡, 그 다음에 문경, 점촌, 여기 고향을 두신 분들은 일정을 공카에 공지를 하고 각 카톡방이나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데 공지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내 고향에 당대표와 함께 내 고향 방문을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공화당답게 그렇게 전국 투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대선의 구체적인 일정들은 추후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6월 15일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8월 15일까지를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약 한 30여 곳을 제가 다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60일 동안 우리가 체제를 정비하고 조직을 강화하고 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또 우리 공화당이 더 씌워진 잘못된 그러한 그 내용들을 국민께 하고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4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다는 또 그 옥중투쟁이 지금 인신강금에 의한 정치적인 보복이고 배신자, 역적들에 의한 이 권력 찬탈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튼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이 탄핵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혹자들은 뭐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석방만 자꾸 얘기하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좀 공부들 좀 하세요. 우리 공화당 내용을 보시면은 한 번이라도 최고위원회의나 또 집회의 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 체제에 대한 도전 또 배신 역적들의 그 무모한 자기 욕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는 그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서명대가 다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무죄 석방 또 탄핵 무효 또 그와 동시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야 된다 라는 것이 4년간 우리가 얘기했는데 잘 이렇게 물론 뭐 우리 공화당에서 홍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예측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치력 부재 또 개인적인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개인적인 욕망들 그 욕망이 탄핵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또 아직도 망상에 젖어 있는 내각제 이념 정부제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야 됐나 만들었는가 하는 자기 반성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국회를 일당 독재로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10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 감옥 갈 생각하고 악법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 악법 하나가 보통 법 하나가 300만 명한테 요즘 같은 노동법은 2천만 명한테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하나 막지 못하고 풀잎 쓰러지듯이 검찰 조사 한번 얘기하니까 서로 쓰러져서 불종하고 용기 없이 정치인다운 정치인, 야당다운 정치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젊은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 공화당의 많은 분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문재인 정권의 실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보수를 탈보수를 선언하고 중도 좌파로 자꾸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왜 자기들 정당에
핵심의 60%가 영남권인데 영남을 버리고 호남에 가서 저렇게 구호를 하는지 5.18의 문제는 역사의 문제고 그 역사의 문제는 분명히 5.18이 희생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 공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유공자보다 가유공자가 더 많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또 5.18 문제를 가지고 4.3까지 연결하고 말이죠. 4.3에서 넘어서 여수, 순천, 반란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이 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역사 침탈 아닙니까? 자유우파의 소위 말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단호하게 대항을 해야 될 게 체제에 대한 침탈이고 역사를 지켜야 되고 시장경제를 무너지는 시장경제를 막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야당의 역할인데 100명 이상 가지고 있는 정당이 그런 거 보여주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불정적이고 지역 편중이 영남 편중이 아니고 호남 편중화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독재라 얘기하지 못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악법들을 막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은 이제 해체돼야지 정답입니다. 단지 하나 지금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대안이 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이 없어서 정의당이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보수 우파들도 좀 전략적이어야 된다. 왜 한 곳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땅을 치고 저항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준석 돌풍이라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원외에 있는 이준석이가 세 번 국회의원만 떨어지고 정치권 밖에 있던 이준석이 나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단호하게 용기를 가지고 의원직 사퇴를 통해 가지고 아예 이준석한테 다 밀어줘 보세요.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소위 말하는 오만 같은 그런 거지. 자기 국회의원직은 가져가야 되겠지. 앞으로 50, 60, 70 된 국회의원들이 이준석한테 눈치 보고 공천받으려고 떠들어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뭐 곧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자치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티는지 저는 벌써 예상이 다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우리 공화당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공화당한테는 이준석이가 당대표들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 저도 투쟁하지 않습니다. 좌파 문재인 정권의 악법 하나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한테는 기회인데 문제는 정권을 좌파 독재로부터 못 가져오고 더 독한 좌파 독재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일반 사람들 같이 그냥 투쟁하지 않고 때만 되면은 모여가지고 뭐라 하고 말이지.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4년간 투쟁했는 거를 보면은 아무리 음해하면 뭐합니까? 당세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리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강한 의지력이 있는 거예요. 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전국 민생 조원진과 함께하는 희망 살리기 민생 투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해서 지금 젊은 최고위원들을 본부장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고 여성 청년 차세대 본부장에 진순정 최고가 맡았고 홍보미디어 본부장에 한건영 최고가 맡고 오늘 공보부분 본부장에 또 공보부분 본부장 겸 수석 대변인의 이성우 최고위원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삼두마차 또 많은 또 청년위원장도 계시잖아요. 강민수 청년위원장 또 차세대 위원장도 곧 나와서 이 조직과 홍보와 공보 기능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화당이 젊은 인재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대외투쟁 또 자유우파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들을 우리 공화당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젊은 청년 최고위원 본부장의 부분에서의 역할 분담을 잘 하고 또 그 역할에 맞춰서 서로 간에 한편으로는 경쟁과 한편으로는 협력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당대표나 지도부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원들의 또 자유파 국민들의 더 넓게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정말 겸손한 정당, 투쟁하고 체제 수호하는 그러한 정당이지만 밖으로 봐서는 대단히 젊고 깨끗하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 이제 깨끗하다. 이 부분은 다 알아요. 선관위에서 앞만 뒤져도 뒤질 것도 없어요. 매번 분기마다 선관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민초정당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정당은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잘 선택했다. 앞으로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당원들이다. 이런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민초정당이에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어떠한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지만 문호를 열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갈 길을 더 가열차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과 또 투쟁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벌써 4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 4년 동안 그 많은 부침들이 있었잖아요. 자유우파, 특히 바깥에 자유우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왔다 가고 또 뭐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데 오로지 우리 공화당만이 지금까지 버티고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정면 투쟁을 한 정당 우리 공화당밖에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고 거짓이고 권력 찬탈이라고 그렇게 싸운 정당도 우리 공화당밖에 없고요. 선관위가 아무리 조사를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언론 방송에 새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 왜? 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당원들이 옳고 우리 당이 옳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즘 가면요 옛날로 달라요. 고생 많다고. 요즘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치하지 이런 소리도 안 해요. 당신들이 좀 힘을 키워라. 이 말로 완전 여러분들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국민의힘하고 옛날에 나가면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합치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가 힘을 좀 길러서 국민을 좀 질들이라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동지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만큼. 또 힘든 과정도 우리 동지들의 그 단결력, 우리 동지들의 그 의지, 진실에 대한 추구,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그런 정의, 이것이 우리 공화당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올려놨다.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 되지 않은 남은 시간 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위대한 결정을 하고 위대한 정당에서 정말 멋있게 정당 활동을 했다고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했던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창당할 때부터 지금을 다시 돌이켜보면 얼마나 20배가 늘었습니다. 20배가.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당원으로는 50배가 늘었어요. 50배가. 오늘 내일 전국 투어도 있고 해서 회의는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5분에 11시 45분에
비공개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전국 투어 일정이 공카에 다시 재공지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가서 집회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시장 상인분들, 그 지역 분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인생 탐방이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우리 당원들의 조직 결속화도 시키고 또 하나는 뭐 우리 공화당이 이제 당대표 가는데 고향에 있는 분들은 데려오십시오. 이참에 고향에 계신 어르신도 뵙고 고향의 친구들도 뵙고 그래서 오늘 발표했던 그 일정에 맞춰서 고향 방문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